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영어 잘해야 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잘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제가 그 한국어 교실에 들어갔는데 몽골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또 뭐 러시아 사람, 뭐 굉장히 베트남 사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영어를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좀 다른 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어로만 하려니 이 한국어를 이해 못하니까 이 학습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옷을 사려고 가요. 네. 이 문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을 사려고 시장에 가요. 그쵸? 시장에 옷을 사려고 가요. 시장에 옷을 사려고 가요. 네. 또는 뭐, 옷을 사려고 시장에 가요 할 때, 이 려고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시장은 쉬워요. 시장은 뭐 이게 시장입니다. 뭐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가다 그러면 가다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외국인이 가다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영어를 다 알면은 영어로 가르치면은 쉬운데 이걸 뭐 그림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몸짓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한국 여사는 아주 뭐 온몸으로 쇼를 하면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굉장히 대단한 열정인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쵸.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여기 반을 전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반, 예? 또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반,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반, 또 뭐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반. 그러면은 영어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트남어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 교사는 뭐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베트남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은 베트남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려고 시장에 가요 하면은 옷은 아오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가다는 니라고 합니다. 려고는 레 이렇게 돼요. 레. 그러니까 니저 레 아오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계속 그 설명을 해야 되면은 가는 거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게 춤추는 건가? 뭐 하는 거지? 여러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영어 잘해야 해요. 영어권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영어를 잘하시면 됩니다. 또 학습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뭐 IELTS 몇 점 이상 이렇다라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반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을 구성할 때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 반, 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로 지도하는 반, 또 한국어와 중국어로 지도하는 반, 한국어와 일본어로 지도하는 반,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지도하는 반, 한국어와 몽골어로 지도하는 반.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기초적으로 몽골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베트남에서도 이제 한국어 교육을 오래 했는데요. 그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베트남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연결 어미 또는 종결 어미를 어떻게 베트남어로 지도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했어요. 그거를 한 4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반지커녕 음반지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금반지, 음반지는 가르치기가 쉬워요. 단어니까. 그런데 능커녕 그러면 이 능커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능커녕. 예? 이 능커정.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설명해도 굉장히 어렵죠. 금반지는 고사하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금반지는커녕 음반지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베트남어로 는커녕은 노이지된 그렇게 하거든요. 노이지된. 근데 노이지된으로 설명하면은 패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금반지는커녕 음반지도 없어요. 또 뭐 애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어요. 집커녕 오토바이도 없어요. 그 패턴 교육으로 전개하니까 학생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나는 외국어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그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급이나 고급반에서 회화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 학당을 운영할 때 한국인들 중에 선생님이 전혀 이렇게 영어는 잘하는데 베트남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중급반에 배치를 했어요. 중급반, 고급반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도 한국어로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거 이해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전혀 몰라 그러면 중급반, 고급반에서 가르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반을 구성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네, 영어 잘해야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유능한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다라면은 영어하고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언어, 미얀마어다 그러면 미얀마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번 더 가르쳐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미얀마어를 공부했어요. 미얀마어.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외국어를 터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쉽잖아요. 제가 베트남어는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가 잘 되거든요. 한번 언어를 어느 정도 정복을 하니까 그 다음 언어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